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마주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왜 신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 빈자리를 과학이라는 걸로 채우기 시작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그러니까 미신에서 시작해서 질문과 어떤 방법을 찾아 나선 인류의 엄청난 지적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신의 탓으로 돌린다면 세상에 신성한 것은 끝도 없을 것이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인데요. 이 질문 하나가 사실은 모든 걸 관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는 우리 방식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내가 우리 팀 경기 생방송으로 보면 꼭 지더라. 뭐 이런 거요. 이게 사실 아주 오래된 생각의 방식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역병을 보고 이건 신의 분노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어떻게든 나름의 규칙이나 의미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신의 영역인가 무지의 영역인가 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모르는 게 생기면 그 빈자리를 신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설명으로 채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 본능적인 경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에는 꼭 신비로운 이름이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로이 전쟁 때 돌았던 그 끔찍한 역병은 분노한 아폴론 신이 쏜 화살이라고 했고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그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불렀죠.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간질도 똑같았어요.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전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성한 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8세기 철학자 홀바흐 남작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핵심을 꿰뚫어요. 어떤 결과를 신의 탓으로 돌리는 건 우리 자신의 무지를 그냥 신으로 바꿔 부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아, 이건 신성한 거야 라고 딱지를 붙이는 건 사실 나 아직 이거 이해 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떻게 왜 그렇지? 하는 능동적인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상상했던 어떤 원시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별들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모닥불 같은 거 아닐까? 이게 바로 분석적 사고의 시작인 거죠. 늘 거기에 있었던 별을 보면서 처음으로 저건 도대체 뭘까?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근데 저게 진짜 불이라면 왜 땅으로 안 떨어지지?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고 더 논리적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냥 쳐다보기만 하던 단계에서 내 생각이 맞나? 하고 검증하려는 단계로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다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밤하늘은 구멍이 숭숭 뚫린 거대한 담요 같은 거고 저 구멍 너머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건 아닐까? 와, 바로 이런 게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의 시작이죠. 원래 있던 생각에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능력. 바로 이 힘이 인류의 지성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생각에 다다릅니다. 아, 진짜 어느 쪽이 사실인지 너무 알고 싶다. 모른다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적 탐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적인 동기인 거죠.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든 알무로 바꾸고 싶다는 모르는 상태를 참을 수 없는 그 강렬한 지적 갈망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가 상상해봤던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는 걸 하나의 전통으로 만든 사람들, 바로 고대 이오니아의 자연 철학자들입니다. 이 이오니아 철학자들의 생각은요, 정말 말 그대로 혁명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대담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 세상은 신들의 변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법칙으로 돌아간다. 바로 이 믿음, 우주는 알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이 믿음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병은 아폴론의 화살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원인이 있는 현상이 되는 거고요. 태양은 신이 아니라
그냥 불타는 거대한 돌덩어리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인간조차도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다른 동물에서 진화했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오직 생각과 관찰만으로 현대과학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무려 수천 년 전에 내다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낙시만드로스는 진화론의 아주 초기 형태를 떠올렸고, 아낙사고라스는 태양이나 별이나 사실은 똑같은 불타는 돌이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아리스타르코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의 근거까지 제시했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고대에서 현대로 시간 여행을 좀 해볼까요? 이 위대한 질문하는 전통이 어떻게 그냥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딱 이오니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별까지의 거리를 재려고 정말 기발한 방법을 썼거든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의 밝기를 눈에 잘 새겨둬요. 그 다음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뚫린 노쇠판으로 태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구멍으로 봤을 때 태양빛이 아까 기억해둔 시리우스만큼 어둡게 보이는 순간이 있겠죠? 바로 그 구멍의 크기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어마어마한 거리를 계산해낸 겁니다. 정말 톡창적이죠? 물론 하위언스가 계산한 결과는 실제 거리랑 차이가 꽤 컸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정확한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따라해볼 수 있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과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혁명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현대 과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현 가능성이라는 원칙입니다. 내가 한 실험,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거죠. 내 발견이 그냥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하이언스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지구둘레를 쟀던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들 방법을 따라서 더 정확한 답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긴 여정을 따라오다 보니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됐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신성한 것 혹은 신의 영역으로 남겨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아마 그 답을 찾으려는 호기심이야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